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진짜 기가 막히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달리기를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달리기를 시작했을 당시 5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걸 가장 유의하면서 달릴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딱 하나. 그건 바로 부상을 줄이는 달리기를 하겠다. 그거 딱 하나더라고요. 실제로 달리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PB를 달성했는데, 그러고 나서 부상을 입어서 몇 달간 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목표를 향해서 가는 과정에서 너무 무리해서 오히려 목표를 망치기도 하고, 부상 때문에. 이런 일들이 달리기를 하면은 되게 빈번하게 발생을 하거든요. 저는 진짜 심했던 것 같아요. 항상 부상의 그 굴레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했어요. 아무리 조심을 한다고 해도 생기는 게 부상이라고나 하지만 좀 그게 심했던 것 같아요. 항상 장경인데 부상 왔고, 아킬레스건인지 어딘지 발 뒤꿈치 통증이 정말 오랫동안 지속됐었고, 처음에 무릎 아팠고, 족저근막염 왔었고, 오금도 아팠고, 되게 여기저기가 지속적으로 아팠어요. 돌아가면서. 사실 부상이 오면 무서운 게 한 달을 쉬어야 할 때도 있고, 길게는 뭐 두세 달 쉬어야 할 때도 있고, 진짜 안타깝게도 그 이상을 쉬어야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무리해서 달리기를 했는데, 오히려 성장이 더뎌지는 그런 역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부상을 최대한 만들지 않으면서 달리기를 이어가는 거. 그게 자신의 달리기의 성장을 위해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른 지름길일 수 있고, 가장 건강한 달리기일 수 있다.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달릴까? 그래서 오늘은 내가 만약에 달리기를 시작했을 당시로 돌아간다면은, 이렇게 하면은 부상을 만들지 않고도 달리기를 이어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달리기를 시작할 때 달리기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잡는 거.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달리기를 처음 시작하면은 우선순위를 속도로 두죠. 속도. 주변에서 다들 속도를 중요시하고, 보통은 기록을 단축하는 게 목표이다 보니까 속도를 기준으로 두고 자꾸 속도를 먼저 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우선순위를 바꿀 필요가 있다. 보통 달리기를 하다가 부상이 오는 경우는 내 신체가 감당할 수 없는 속도를 내기 때문에 그때 부상이 오거든요. 이거는 뭐 달리기 초보든 고수든 중수든 그런 거 상관없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진짜 엘리트 선수들도 무리하게 이제 훈련을 하다 보면 부상이 오기도 하고, 이제 자신이 목표하는 기록이 있다 보니까 그 목표 기록에 맞게 그 스피드로 계속 반복해서 훈련을 하다가 부상이 오잖아요. 근데 엘리트 선수들도 그런 부상이 오는데, 달리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속도를 먼저 생각하면은 부상이 올 수밖에 없죠. 저도 달리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오히려 부상이 없다가, 언제부터 부상이 본격적으로 심각하게 시작됐냐면은 제 속도가 어느 정도 올라왔다고 생각했을 때, 나도 이제 뭐 5분 페이스로 달릴 수 있구나, 5분 페이스로 15km 정도를 달릴 수 있구나, 이런 자신감이 붙었을 때 부상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총총총총 조깅만 했을 때는 부상이 올 일이 거의 없다가, 속도가 올라가니까 내 신체가 버티지 못하는 속도로 계속 나를 밀어붙이다 보니까 부상이 잦았는데, 그 우선순위를 속도가 아니라 시간이나 거리로 두는 거,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달리기를 다시 시작한다면은 5km를 빠른 페이스로 달리는 게 아니라 느린 페이스로 10km를 달리겠다. 내가 만약에 10km를 달릴 수 있는 능력이 됐어. 그러면 10km를 빠른 페이스로 달리는 게 아니라 내가 달릴 수 있는 최대한 느린 속도로 20km를 달리겠다. 그럼 만약에 20km를 달릴 수 있는 속도가 됐어. 그러면 나는 20km를 내가 빠른 페이스로 달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5분 페이스로 20km를 달릴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되지만 그렇게 달리지 않고 30km를 내가 달릴 수 있는 최대한 편한 속도로 달리겠다. 그렇게 해서 거리와 시간을 늘려가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답답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속도는 언제 늘어?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적으로 달리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속도를 늘릴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가장 안전한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5km를 5분 페이스로 뛰는 사람하고 30km를 7분 페이스로 뛰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누가 더 빠를 것 같아요?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30km를 7분 페이스로 달리는 사람이 5km만 달렸을 때, 그냥 5km만 계속 달리던 사람과
비교하면 훨씬 빠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속도는 거리와 시간만으로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누구나 서브 4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을 하자면 진짜 중요한 거는 우선순위를 뒤집는 거. 처음에 시작할수록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시간과 거리다. 속도는 시간과 거리가 일정 이상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게 속도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그렇게 달려야만 부상의 위험이 준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상의 위험이 준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속도를 올릴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상을 만들지 않고 달릴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지형을 이용하라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장거리가 됐어. 평지에서 30km, 뭐 길게는 35km까지 뛸 수 있는 신체 능력이 됐으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욕심이 나잖아요. 욕심을 내도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 하는 게 보통은 이제 인터벌, 안 하던 인터벌을 한다거나 막 속도를 무리하게 낸다거나, 잘 하면은 뭐 물론 좋지만 그런 걸 이제 혼자서 무리하게 하다 보면은 부상이 올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해요. 제가 느낀 게 있는데, 속도를 늘리는 방법에는 굳이 스피드 훈련을 하지 않고도 속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지형을 활용하는 건데, 지금 저는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페이스는 한 7분 정도예요. 근데 평소 같으면은 노래를 부르면서 달릴 수 있는 그런 속도인데, 지형이 오르막길이다 보니까 심박수도 올라가고 다리도 무거워지고, 그러니까 속도를 내지 않아도 신체에 부하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전 제 달리기가 언제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했나를 생각해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스탄불에 여행을 가서 100개가 넘는 계단이 있었어요. 그걸 처음으로 10번을 왕복해본다고 이렇게 달렸는데, 그때 죽는 줄 알았거든요. 계속 달리지도 못했어요. 심지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걷고 뛰고 내려오고 막 했는데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근력 다 털리고. 근데 그러고 났더니 제 달리기 어떤 속도라든지 자세라든지 균형이라든지 이런 게 확연하게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트레일을 만났을 때, 지금도 트레일로 들어가고 있는데 트레일은 경사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르막과 내리막이 계속 반복해서 있는 거죠. 근데 트레일은 너무 힘드니까 속도를 내지 못하고 때로는 뭐 걸어야 할 때도 있는데, 트레일, 그러니까 오르막을 즐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달리기 속도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인터벌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가끔 그냥 재미로 한 번씩 해보기는 하는데 여전히 인터벌 훈련을 하지 않고 그냥 달리고 있어요. 주로 트레일을 달리거나 오르막을 달리거나, 그리고 이런 계단을 계속 오르거나. 근데 이것만으로도 달리기 속도는 많이 올라간다. 제 기준으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르막에서는 속도를 내기가 진짜 힘들어요. 여기서 막 폭발적으로 달려간다고 해도 이게 끝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러면 나중엔 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때론 걷기도 하고 천천히 달리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천천히 달려도 몸에 부하가 많이 온다는 거죠. 내가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이고, 제가 말씀드린 게 부상은 내 신체가 받쳐주지 못하는 속도를 무리해서 냈을 때 올 확률이 가장 높다고 했잖아요. 근데 트레일에서는, 이런 오르막 지형에서는 속도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확률이 굉장히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가다가 이런 나무뿌리나 돌뿌리에 발이 꺾여서 뭐 그래서 오는 부상은 뭐 논외로 하고,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달렸을 때 속도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부상이 올 확률은 굉장히 낮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에 오는 부하는 흡사 인터벌을 했을 때와 비슷하게 많이 온다. 심박수도 높아지고 다리의 근력도 탈탈탈 탈리게 되고, 굳이 평지를 빠른 속도로 달리지 않더라도 이런 지형을 활용하면은 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성장하는 내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보강 운동이죠. 저는 아무리 이렇게 장거리를 달리고 트레일을 달리고 오르막을 취미로 삼아도 항상 부족한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대회 같은 데 나가면은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 그냥 보이거든요. 근데 그럴 때 제가 해주는 게 보강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보강 운동에는 크게 두 가지로는 근력 운동이 있고 가동성 운동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게 짬뽕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보통은 근력 운동 생각하면은 막 헬스장 가가지고 막 무게 무거운 거 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근력 운동이 아니라 그냥 맨몸 운동인 거예요. 내가 부족한 부위를 내 몸의 무게를 이용해서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그런 저는 보강 운동을 해주고 있는데, 이제 보통 이제 달리기 처음에는 장경인대 부분에 많은 무리가 올 거란 말이에요. 제가 매번 이렇게 얘기를 했듯이 장경인대염이 오는 이유는 장경인대 때문이 아니라 특히 중둔근의 근육이 부족해서 오는 게 장경인대염인데, 장경인대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둔근을 키우면 되거든요. 잠깐 보여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여기 뒤에 어떤 단이 하나 있는데 의자 같은 데 이렇게 발을 놓고 스플릿 스쿼트 또는 불가리안 스쿼트라고 하는 것 같은데, 계속 앉았다 일어섰다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너무 힘들었죠. 근데 지금 너무 가볍게 이렇게 되는데, 점프를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엉덩이 위쪽에 이 중둔근 부분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계속 했습니다. 발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편해지고 난 이후부터는 장경인대염이 진짜 드물게 왔어요. 잠깐 왔다가도 순식간에 사라지고 하루 지나면은 다 낫고, 그리고 달리기 초반에는 이 종아리랑 아킬레스건 근육이 굉장히 약했거든요. 제가 보통 초반에는 종아리에 쥐 많이 나잖아요. 저도 첫 마라톤 때 종아리에 쥐가 진짜 많이 났었고, 그럴 때 이런 거 해줬어요. 그냥 한 다리로 카프레이즈인데 종아리 드는 거죠. 그러니까 밥 먹듯이 그냥 끊임없이 했던 것 같아요. 몇 개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리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그냥 계속 한 거죠. 처음에는 힘드니까 두 발로 하다가 나중에는 한 발로 하기도 하고, 나중에 이렇게 더 내려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카프레이즈를 했더니 종아리가 굉장히 단단해져서, 종아리랑 아킬레스건 문제는 지금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보강 운동 관련해서는 제가 영상을 몇 개 올렸기 때문에 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플러스 아까 가동성을 키우는 그런 운동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건 운동이라기보다 그냥 편하게 스트레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동성에 제한이 있으면은 속도를 낼 때 몸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 고관절이 너무 뻣뻣해서 그래서 부상이 자꾸 왔거든요. 제 고관절을 유연하게 해주기 위해서 한참 그 가동성 넓히기 위한 스트레칭을 했었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예전에도 영상을 올리긴 했는데 이렇게 바깥으로 골반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쪽에서 이렇게 이 동작만, 처음에는 이 동작만 해도 사방군데가 다 쑤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걸 하는데 도대체 왜 아프지? 근력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바벨을 든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아프지 했는데, 고관절이 뻣뻣하게 뭉쳐 있어서 이 동작을 계속 반복했더니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고관절을 풀어주는 가동성 운동을 했고, 그래서 저는 발목도 뻣뻣해서 항상 그 종아리나 발목에 부상이 왔는데 이런 거 많이 했어요. 발목을 앞으로 늘어뜨리는 거, 발꿈치 뒤꿈치를 붙이고 무릎을 앞으로 밀어주는 거죠. 종아리도 풀리고 발목 가동성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할 수 있는 건 다 했죠. 내 몸의 가동성을 늘리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에 되지 않는 동작들이 되고, 전에 낼 수 없던 속도를 내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상이 오는 확률은 굉장히 낮아지게 되고, 어쨌든 이런 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이런 동작도 언젠가는 할 수 있게 됩니다. 한 발로 앉았다 일어나는 거, 이게 예전에 이 자세도 힘들었거든요. 그냥 여기서 한 번 더 일어나는 거죠. 처음에 하라고 했으면 절대 불가능한 동작이었는데 이 모든 게 되다 보니까 이게 편해졌어요. 맨몸으로 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의 개수가 늘어나고 가동성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하다 보면은 빠른 속도로 긴 거리를 달려도 부상이 올 확률이 줄어든다. 거리와 시간은 충분히 늘어났고, 지형을 활용해서 내 몸의 부하도 충분히 줬고, 속도도 어느 정도 올라갔고, 근데 거기에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보강 운동을 한 스푼 얹어주면은 정말 내가 정말 무리해서 달리기를 하지 않는 이상 부상이 올 확률이 굉장히 줄어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항상 이런 얘기를 하고 나면은 드는 생각이, 내가 이렇게 달리기를 시작했더라면, 처음부터 이렇게 달리기를 했더라면은 지금쯤 더 신나게 즐겁게 달리고 있을 텐데, 부상 때문에 고생하지 않고 속도도 빨라지고 기록도 좋아지고, 근데 달리기는 더 즐거워지고 이렇게 달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좀 길었는데 딱 한 문장으로 진짜 정리를 하자면은, 달리기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부상을 입지 않는 일인데, 부상을 입지 않기 위해서는 달리기의 우선순위를 시간과 거리로 바꾸고,
두 번째로는 무리하게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보다는 지형을 활용해서 몸에 부하를 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거기에다가 보강 운동을 꾸준히 해주면은 달리기로 부상 입을 일이 많이 줄어들 거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달리기를 이제 막 시작하셨다면은 딱 한 가지만 지켜도 될 것 같아요. 속도는 그냥 버리고 시간과 거리를 늘리는 달리기를 하시면은 속도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목표하는 속도가 뭐 서브 3 페이스, 키로당 4분 10초, 4분 15초 페이스가 아니라면은 이런 달리기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달리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 성장을 원한다면은 지형을 활용하고 보강 운동도 해주고, 이제 거기서도 더 나아가고 싶다 이런 분들은 사실 이미 이제 자기의 달리기를 찾아가시고 있겠죠. 이제 여기서 인터벌을 한 스푼 얹어준다든지 스피드 훈련을 또 얹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각자의 어떤 방법을 찾아서 달리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일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저도 이제 저만의 달리기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또 주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